안녕하세요. 자수작가 정지원입니다. 자수는 바늘과 실로 우리가 입는 옷감이나 천을 장식하는 공예인데요. 대상을 시각적 이미지로 묘사하고 표현한다는 점에서 그림과 같지만 우리가 실제 입고 쓰는 직물을 장식하기 위해 생겼다는 점에서 실용적 측면이 강합니다. 표현 대상도 꽃이나 식물, 동물, 기악, 무늬 등 매우 다양한데요. 우리는 그 중에서 컵받침, 행주, 에코백, 베개나 쿠션 같은 생활 소품 종류에 활용하기 좋은 꽃을 함께 수놓아 보려고 합니다. 자수 기법을 보면 크게 동양 자수와 서양 자수로 나뉘는데요. 점, 선, 면을 표현하는 기본적인 기법은 서로 명칭만 다르고 거의 같습니다. 같은 기법이면 기왕이면 쉬운 우리말로 부르는 게 좋겠죠? 차이점을 보면 서양 자수는 뜨개질의 영향을 받아서 입체적인 기법이 많고 장식성이 강한 편이라 작은 소품 종류에 활용하기 좋습니다. 우리 자수는 비단처럼 곱고 가지런하게 표면을 붓으로 그리듯이 실로 한 땀 한 땀 채우는 기법을 주로 사용하고요. 다양한 대상을 폭넓게 표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BS 평생학교에서는 꽃을 수놓는 데 유용한 동서양의 필수적인 자수 기법 몇 가지를 알아보고 여러분께서 응용할 수 있도록 8강으로 구성해 보았어요. 오늘은 자수를 시작하기 전에 도구나 기초 사항을 알아보고 기초 기법도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수놓는 데 필요한 도구를 볼까요? 자수용 실은 재질이나 실 굵기에 따라 다양하게 있어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고 쉽게 구할 수 있는 건 십자수실, 프랑스 자수실이라고 부르는 면사입니다. 실 길이는 자신의 손끝에서 팔꿈치까지 길이 정도가 적당합니다. 실이 너무 길면 잘 엉키고 불편하거든요. 이 정도로 하시고요. 여기서 실을 하나씩 뽑아서 사용하는데요. 귀찮다고 한 번에 여러 개를 뽑으면 자기들끼리 엉키는 경우가 많거든요. 한 번에 한 올씩 뽑아서 사용해 주세요. 다음에 바늘은 크기와 용도에 따라 다양하게 있는데요. 크기는 5호나 10호처럼 숫자로 부르고요. 숫자가 클수록 바늘 구멍이 작고 가늘어져요. 자수용 바늘은 아무거나 사용해도 괜찮고요. 바늘마다 장단점이 있어서 이것저것 써보고 자신에게 맞는 바늘을 쓰시면 됩니다. 수틀은 수놓기 좋게 천을 팽팽하게 잡아주는 도구예요. 수틀이 없으면 수놓기도 불편하고 까다로워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크기도 다양하게 있는데요. 처음에는 지름 10cm 정도의 작은 수틀로 시작하시면 좋습니다. 원단용 수성펜, 기화성 펜도 있으면 편리합니다. 수용성이라 물에 잘 지워지고 일반 문구용 펜보다 천에 잘 그려져서 유용해요. 연필이나 샤프, 초코펜, 열펜 같은 걸 써도 됩니다. 간혹 유성 볼펜으로 원단의 도안을 바로 그리는 분도 계신데요. 유성펜은 물로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세탁이 번거로우니까 권하지 않습니다. 실을 자르는 작은 가위고요. 먹지는 자수 도안을 원단에 옮겨 그릴 때 씁니다. 먹지는 새까만 면이 천 위로 가게 올려주세요. 이렇게 비닐 같은 것을 올려주면 종이가 찢어지지 않아서 도안이 더 잘 그려집니다. 볼펜으로 따라서 그려주세요. 볼게요. 이렇게 선이 그려졌죠? 원단은 재질에 따라 다양하게 있어요. 두께는 10수, 20수, 30수처럼 수라는 단위로 표시합니다. 숫자가 작을수록 원단이 두껍고 숫자가 클수록 원단이 얇아져요. 우리가 주위에서 볼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천의 수를 놓을 수 있고요. 각 원단의 특징에 따라 주위에서 사용하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20수 정도의 면이나 린넨 소재를 가장 많이 씁니다. 이제 꽃자수의 필수적인 기초기법 4가지를 배워볼게요. 그럼 점수를 수놓아 볼게요. 천 뒤에서 위로 바늘을 올리고 바로 옆에 작은 점을 찍는다고 생각하고 내립니다. 같은 구멍을 찌르면 도로 빠져나가겠죠? 같은 구멍을 찌르지 마시고 바로 옆자리를 찔러주세요. 선수를 수놓아 볼게요. 선 끝에서 바늘을 올리고 반대 지점으로 내립니다. 간단하죠? 올리고
내리고, 한 땀의 길이가 1cm를 넘으면 실이 뜨니까 항상 1cm를 넘지 않게 조심합니다. 이렇게 길면 실이 뜨니까 1cm를 넘지 않게 조심해 주세요. 이음수를 수놓아 볼게요. 첫 땀을 먼저 놓고 선수로 먼저 놓아요. 다음에 여기서 바늘을 올려서 앞담으로 겹치는데요. 앞담에 실을 밀어주면서 내립니다. 또 실을 밀어서 이음수는 앞담과 겹치는 정도에 따라 선의 굵기가 달라지는데요. 앞담과 많이 겹치면 선이 굵어집니다. 선이 굵죠? 앞담과 조금만 겹치면 선이 가늘어집니다. 끄트머리만 살짝 겹쳐볼게요. 선이 가늘게 나오죠? 우리가 수를 놓을 때는 직선보다 곡선을 많이 쓰는데요. 곡선을 수놓을 때는 몇 가지 팁이 있습니다. 첫째, 땀 길이를 짧게 해야 선이 부드럽게 나와요. 두 번째, 방향이 중요한데요. 곡선을 원이라고 생각하고 곡선의 선의 안쪽에서 바늘을 올려서 앞담의 바깥쪽으로 바늘을 내립니다. 앞담의 안쪽이 아니고 바깥쪽이에요. 절반 정도 겹치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훨씬 쉽고 예쁘게 곡선을 수놓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매듭수를 수놓아 볼게요. 바늘을 천 뒤에서 올려서 바늘에 실을 감아줍니다. 3번 감았어요. 다음에 바늘을 바로 뽑으면 안 되고 올라온 옆자리에 바늘을 찔릅니다. 이 실을 계속 잡아줘야 돼요. 이제 바늘을 뽑는데요. 실을 계속 잡은 채로 바늘을 뽑아야 합니다. 실을 계속 잡아줘야 모양이 예쁘게 나와요. 매듭수입니다. 매듭의 크기는 실을 감는 횟수, 실 가닥수, 사용하는 바늘의 굵기, 잡아당기는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통 2번에서 3번 정도를 감아서 많이 하고요. 끝까지 잡아주세요. 3번 감았죠? 한 번만 감아볼게요. 작죠? 차이가 납니다. 오늘 배운 기법으로 수를 한번 놓아볼게요. 작은 딸기를 놓을 건데요. 실은 빨간색, 초록색으로 준비하시고요. 모두 네올로 합니다. 먼저 열매를 놓을게요. 매듭수로 테두리를 먼저 해주시는데요. 3번 정도 감아주시면 돼요. 끝까지 잡아주시고요. 이렇게 테두리를 먼저 해야 모양이 깔끔하게 나옵니다. 약간 삐뚤삐뚤해도 완성하고 나면 딸기처럼 보이고 예쁩니다. 너무 반듯하게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테두리를 했으면 안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저는 3번을 감았지만 반드시 3번을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매듭을 감는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매듭수로 면을 채우는 게 중요합니다.
모두 완성됐습니다. 이제 딸기 받침을 놓아 볼게요. 꼭지는 선수로 놓는데요. 위치는 딸기 길이의 3분의 1 정도, 줄기가 있는 여기 꼭지 중심을 기준으로 아래쪽에 4개, 위쪽에 2개에서 3개 정도 선수로 만드시면 돼요. 여기 중심 지점으로 선수를 놓습니다. 힘을 빼서 매듭 위에 실을 올리듯이 해주세요. 여기 끝에도 여기 2개 정도 할 거니까 간격을 비슷하게 여기 정도, 여기 정도 올려서 중심으로 모아주세요. 다음에 위쪽으로 2개에서 3개 정도. 위쪽이니까 약간 짧으면 더 좋아요. 저는 여기 1개, 이쪽에 1개, 요쯤에 하나 더 해볼까요? 딸기 꼭지가 완성됐습니다. 다음에 이제 줄기를 이음수로 놓을 건데요. 앞에서 배운 대로 짧게 한 땀을 놓고 바늘을 올려서 앞담의 바깥으로 곡선이 이렇게 원이 이렇게 되니까 여기가 바깥이죠? 완성됐습니다. 이제 뒤에서 매듭을 짓고 끝내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수를 하는데 필요한 기본 도구와 기초 기법 4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간단한 기법으로 앙증맞은 딸기가 완성됐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활용하기 좋은 서양 자수 기법 몇 가지로 작은 꽃 3가지를 수놓는 법을 배워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